자, 이번 시간에는 이 물세탁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이면서 요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술, 제일 중요한 기술이에요. 보금가공. 보금가공이란 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보급을 한 말이에요. 이 보금가공 기술이란 말 자체를. 왜? 제가 일본의 다나카 선생님한테 보금가공 기술을 배우고 한국에 전파를 할 때 이때 처음이었어요. 그전만 해도 보금가공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세탁소에. 오래 하신 분 맞아요, 안 맞아요? 보금가공이란 말 자체가 없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 보금가공이라는 말이 거의 모든 세탁업소의 하나의 최고의 기술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하나만 해도 제가 대한민국에 참 큰일 했죠. 자, 왜 그러냐. 일단은 금전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탁소를 운영하시면서 목적이 뭡니까? 뭐 남의 빨래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 대가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서 일반적인 요금 받는 것보다 일반 요금의 2~3배를 받을 수 있는 게 보금가공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 기술을 잘 배워놓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지금 철이 3월이고 4월이고 5월이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기술이 뭐냐? 여러분들 원래 보금가공은요 여름 기술입니다. 여름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고 그러니까 우리 가게 세탁업소가 매출이 떨어질 때 가장 많이 쓰는 도움이 되는 기술이 보금가공이고, 근데 지금 시기로 봐서는 보금가공 기술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기술은 패딩, 오리틀 패딩 잠바를 위험사고 없이 깨끗하게 빨리 빨 수 있는 방법, 이게 또 가장 시급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짧게 밑에 빨간 걸로 보면 무전처리 패딩 세탁법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리털 잠바 아니면 패딩 단순하게 그냥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흰색이면 전체가 흰색이든 전체가 빨간색이든 전체가 검은색이든 문제가 없어요. 근데 패딩 중에 제일 많은 색깔이 뭐겠습니까? 검정이죠. 검정이 뭐 거의 한 70~80% 검정일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흰색, 이제 그 중에 한 5% 정도는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거. 몸판은 하얗고, 소매는 검고, 뭐, 반은 하얗고, 반은 빨갛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정이나 흰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위험사고도 안 일어나고, 패딩 세탁에서 위험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전처리 때문에 그래요, 전처리. 전처리를,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또. 패딩 잠바를 빠는데, 검은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탁 기계에 5장이 들어간다. 5장을 열 수 있다. 근데 검은 거, 한 4장에, 여러 가지 색 포함되어 있는 옷이 한 개 있다. 남아있는 게, 이거 한 개만 여가 빠기면, 한 개는 못 넣잖아요. 한 개 여면 탈수 안 돼요. 반화사 안 맞아서. 탈수가 안 돼. 최소 패딩은 2개에서 3개 넣어야지 세탁이 된단 말이에요. 한 개 가지고는 세탁은 되지만 탈수가 안 돼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거든. 그런 유색이, 여러 가지 유색이 혼합된 옷이 많이 들어오면 그끼리만 모아서 빨면 한탕 빨면 되는데, 보기에는 그런 건 안 들어오고 맨날 흰 거 검은 거 막 잔뜩 들어오고, 이거는 오늘 빨려고 했는데 오늘도 안 들어오고 한 개 배 안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 다음날도 안 들어오고 자꾸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나중에 한 개만 뺑글뺑글 돌아. 나쁜 놈도 못해. 안 빠니까. 그거 한 개만 빨리 그러니까. 그럴 때 일단 혼합해가 빤단 말이야. 검정색이나 흰색이나 빨 때 같이 때려가지고 같이 빨거든. 문제는 거기서 이제 위험사고 나는 거야. 위험사고 일어나요. 폴리가 위험사고 일어나는 게, 자세히 들어보세요. 폴리에스테르이, 원래 옛날에는 폴리에스테르는 위험이 안 됐어요. 색이 안 빠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한 20년 전만 해도 폴리에스테르는 그냥 화학 쓰면은 물에 아무리 넣고 어떤 세제를 넣고 빨아도 옷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폴리에스테르이 위험사고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위험사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유가 염색에서부터 문제예요, 염색. 폴리에스테르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한국에서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이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저 후진국,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생산하는 폴리에스테르 원단들이 도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험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폴리에스테르는 수용성 염료가 아닌 유용성 염료입니다. 유용성 염료, 폴리는. 유용성 염료에다가 그거를 염색하는 방법이 펄펄 끓는 물에다가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가압이라는 게 있어요. 가압. 압력. 우리 압력밥솥 있죠? 압력밥솥처럼 압력을 가해가지고 섬유 속으로 분산 염료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염료를 쉽게 말하면 액체는 액체지만 가루처럼 돼서 섬유 실속으로 막 밀어넣는 가압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때는 이걸 충분하게 압력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00기압 정도에 여겼다. 200기압 정도에 팍 밀어서 완전하게 속까지 파고들어서 떨어지는 게 세탁할 때 떨어지는 염료가 없었어요. 근데 후진국에서 좀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압력을 좀 적게 하고 빨리빨리 끝내다 보니까 이 염료 자체가 100% 섬유에 안 파고들고 실속에 안 파고들고 위에 얹혀져 있단 말이에요. 요것들이 보면은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쓰는 세제에 해가지고 세제에서 색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완전 속에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닌데 덜 부착되어 있는 것들이 빠져나와서 이게 다른 섬유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드라이 클리닝을 할 때 폴리에스테르 정장 상의를 빨아보세요. 검정색을 드라이 하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소주와 같은 기름이 폴리에스테르 상의 하나 세탁하는 바람에 포도주가 됩니다. 기름에서 빠지는 염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성염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유성염료를 써서 세탁을 해가지고 섬유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위험사고가 발생을 많이 해요. 그럼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전처리라는 과정이 있어요. 전처리. 여러분들 패딩 잠바는 보면 거의 전처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전처리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물에 타서 전처리제를 타가지고 솔로 가지고 막 소매 같은 데 이런데 막 문지르잖아요. 문질러서 그거를 바로 세탁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물속에 바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거를 한 장, 두 장, 석 장 전처리 해가지고 재해 놓습니다. 재해 놓죠. 그러면 세탁기는 돌아가고 있죠. 이게 끝나야지 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래 전처리 해가지고 포개 놓는 거예요. 포개 놓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색이 빠져가지고 전처리제에서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이염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세탁기 딱 탈수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바로 전처리해가 잡아해가지고 돌리면 돼요. 그 전처리 하시는 분은. 근데 제가 이런 방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무전처리라는 거예요. 전처리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처리를 안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전처리제를 여러분들이 솔로 가지고 문지르잖아. 섬유에다가 막 문지르다 보면 마찰에 의해서 섬유가 코팅이 조금 뺏게 돼요. 솔로 가지고 보면 죽어라고 주먹. 솔로 이래 문지르다 보면 우리가 쉽게 보세요. 우리 손등에다가 솔로 가지고 세게 문지르 보세요. 피부가 어떻게 돼요? 상하죠? 피부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피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섬유에다가 우리가 솔로 가지고 문지르면 섬유도 마찬가지같이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다 보면 섬유 속에 있던 염료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야 위해서는 전처리액을, 그러니까 미라클이라는 전처리 약품이 있잖아요. 그 전처리 약품을 분무기에 넣어가지고 뿌려주시든지 아니면 솔로에다 뭉쳐주시라고. 뿌리면은 이 안개처럼 또 뿌리면은 우리 호흡기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안 좋아요. 그럼 제 가장 좋은 방법은 미라클을 원래는 쓰는 거 아닙니다. 물하고 1대1로 섞어야 돼요. 이 바가지에다가 미라클 반 넣고 물 반 넣고 저어가지고 솔로 가지고 발라만 주세요. 그 말 그대로 발라만 주라고. 발라주고
넣으면 괜찮아요. 바르고 좀 놔놔도 상관없어요. 끓는 이 작업만 안 하면 돼요. 끓다 보니까 섬유가 손상이 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색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염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뿌리는 전처리마저도 하기 싫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옷을 다 넣어요. 물론 여러분들 물세탁 기계가 세제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기계가 있는가 하면은 자동으로 세제가 안 들어가는 기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계를 가지신 분들은 물세탁기에 먼저 물세탁기에다가 수동으로 물을 좀 받으세요. 문을 열었을 때도 물이 안 넘칠 정도로 물을 조금 받으시라고. 바스켓이 보면 외통이 있고 속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물이 찰랑찰랑 밑에 보여도 벌써 물 밑에 많이 잡혀 있어요. 내통하고 외통하고 사이가 한 이만큼 정도 있어요. 그럼 물은 벌써 밑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안에 눈으로 보이는 통에 물이 한 요 정도만 눈에 찰랑찰랑하게 보이면 돼요. 그럼 거기에다가 세제를 먼저 푸시라고. 여러분들 사용하고자 하는 세제를 풀고 거기다가 미라클이 있죠. 미라클이 아니고 POG. 미라클이나 POG나 계열은 같아요. 미라클은 전처리를 하시는 분들을 쓰기는 그 액체로 만들어 놓은 거고, POG는 세탁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전처리라는 뜻이 그거예요. 전처리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세제 플러스 POG를 넣었어요. POG는 기름 성분을 다 녹이는 거예요. 그 패딩 잠바가 때가 보면은 잘 안 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물론 외부 중에 있는 지방이나 먼지에서 묻어있지만은 패딩 잠바 자체 고유의 지방이 있어요. 안에 패딩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리털이 들어있잖아요. 그 오리털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오리털에서 기름이 분비되면서 외부에 있는 먼지하고 hợp착이 되다 보니까 지방 성분이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을 빼기 위해서는 POG는 기름 빼는 데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전처리를 하다 보면은 이염사고가 일어나. 그 전처리마저도 하기 싫어. 그것도 시간 아깝고 하니까 그냥 한 타임 돌리고 끝나고 그다음에 물을 좀 받고 거기다 세제 플러스 POG를 넣고 옷을 그냥 넣어요. 그냥 넣고 돌리시라고. 물 온도는 38도. 제일 좋은 게. 40도쯤 되면은 색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8도가 제일 좋더라고. 그러면 전처리 안 해도 돼요.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소매 15mm 쪽에 쪼글쪼글한 안쪽에 보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 전체 옷은 때는 다 빠졌어. 요 15mm만 조금 묻어 있어. 그러면 탈수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말리기 전에 스파팅에서 그 부분을 스팀으로 팍 부시라고. 스파팅 가해에서 스팀 금방 해가지고 불어보면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자연검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염사고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이 방법이 귀찮으세요? 최고로 편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여러 가지의 색이 혼합된 옷들이 들어갈 때 그때 이염사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반드시 스카이 001을 이염 방지를 같이 넣어주세요. 세탁할 때 같이 넣어주라고. 스카이 001은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기본적으로 13kg, 15kg 세탁기에 소주잔으로 한 잔 50cc를 권장하지만은 내가 좀 더 불안하다,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면 종이컵으로 한 컵을 넣어도 돼요. 그럼 더 안전해요. 근데 그게 비싸다 보니까 아껴서 목적에서 하지만은 그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유색인 거 이염사고가 있나요? 봄철에 진짜 패딩 잠바 이염사고 나면요, 머리 지진납니다. 그거 뺄 수는 있어요. 그거 빼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한 개를 가지고. 또 보세요. 패딩 잠바 붕붕 뜹니다. 물속에 잠기지도 않아요. 미친다니까, 그거 빼려면.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동영상들 보면 패딩 잠바 이염 제거하는 방법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저 절대 안 합니다.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완전만 땀이 다 빠지고 완전 사람 죽을 지경이에요. 저 통에서 해요. 이염 제거기 저 통에서 물 펄펄 끓이면서 한단 말이에요.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사고 안 나게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간단해요. 전처리를 하려면은 솔로, 그러니까 빡빡 문지르는 솔 말고 붓이죠. 붓으로 뭉쳐가지고 그냥 하면은 되고, 아니면은 POG를 넣어가지고 그냥
하면 되고. 미라클은 붓으로 바르는 거고, 피오지는 그냥 넣어서 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돼. 나는 피오지를 쓸 거다. 나는 미라클을 쓸 거다. 백날 얘기해도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가만, 손질 빡빡 하고 있어요. 그 세탁 공장들, 특히 세탁 공장들 가보면은, 봄철 되면 한 10명, 20명 되는 중국 사원들이 오리들 갖다 놓고 막 문지르고 있다고,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봄철 하고 나면 어깨 딴 데라져요. 여러분들 꼭 진짜 봄에, 지금 봄이잖아요. 특히 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깨끗하게 해준다고 솔로 가지고 오리들 바꿔 문지르다 보면 때는 때대로 나가지만은 이으면 이음대로 돼요. 절대 그짓 하지 마세요. 그냥 피오지 잘 써주고 하면 전처리 없이 무전처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무전처리. 처리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그거 제일 편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꼭 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보금 가공. 자, 보금 가공은 기존에 여러분, 자, 웨트 클리닝이나 일반 세탁은 세제만 사용했습니다. 세제만. 근데 보금 가공이라는 거는 산화 표백제가 들어갑니다. 산화 표백제. 표백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금 가공이란 말, 이거를 한 가지에만 그걸 하지 마세요. 보통 보면은 누렇게 된 거 있잖아요. 겨드랑이 누렇게 되고, 카라가 누렇게 되고, 음식물이 묻어서 누렇게 된 거. 요것만 보금 가공이란 말을 쓰는데 아닙니다. 오래 입어서, 우리가 옷을, 진한 의류를 오래 입다 보면 햇빛에 의해서 탈색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옷이, 오랫동안 입다 보니까, 드라이클닝만 계속 해서 입다 보니까 옷이 뻐득뻐득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부드럽게 해주는 게 보금 가공이고, 색이 빠져서, 진한 색이 빠져서 헌옷처럼 되어 보이는 거, 이걸 색을 올려주는 것도 보금 가공이에요.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복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금 가공이라는 말은 이거 참 범위가 넓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금 가공 하면은 겨드랑이 누렇게 된 거, 카라 누렇게 된 거, 오래된 얼룩, 이걸 빼는 걸 보금 가공이다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누렇게 된 거, 거의 99%가 그쪽입니다. 누렇게 된 거. 그 중에 한 1% 정도가 탈색이 되고, 이런 건데, 요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조금씩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금 가공은 첫째, 세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세제 플러스 표백제를 사용해야 될 때 하는 작업이 보금 가공이다. 웨트 클리닝은 표백제 안 씁니다. 표백제 안 쓰죠. 세제만 쓰죠. 이 보금 가공은 표백제까지 써집니다. 그런데 표백제에 종류가 있어요. 산화 표백제가 있고 환원 표백제가 있어요. 보금 가공을 더하기 전에 표백제의 성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산화 표백제는 뭐고 환원 표백제는 뭐냐? 우리 세탁소에서 세탁일을 하는 이상은 세제보다 더 중요한 게 표백제예요. 표백제는 사람으로 치면요, 그냥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먹는 약 있죠. 약은 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간단하게.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된다. 배를 째야 된다. 이게 보금 가공이나 마찬가지고 사람으로 치면 그 정도면 이제 힘든 거예요. 약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를, 세제로만 처리 안 되는 거를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게 보금 가공이다. 그럼 특수기술이죠. 특수기술. 그마다, 자, 보금 가공은 섬유마다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섬유마다. 모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미연하는 방법, 실크하는 방법 다 달라요. 이걸 다 배워놓아야지만이 보금 가공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금 가공을 하면서 표백제를 사용을 하는데 이 표백제의 성질을 모르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백제 성질부터 먼저 공부를 하자고요. 세제는 벌써 다 배웠잖아요. 세제 말고 이제 지금부터는 표백제예요. 그러면 산화 표백제가 산화 표백제라는 게 있어요. 산화. 산화라 하는 것은 산소가 없어진 거예요. 산소가 없어지고 그 속에 수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그럼 산화가 됐다. 쉽게 말하면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죽는 게 왜 죽어요? 숨 안 쉬니까 죽잖아. 산소가 몸에 안 들어가니까 죽는 거잖아. 호흡을 못 하니까. 그럼 죽은 거야.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뼈다구 나누고 다 나머지는 섞잖아요. 그때가 벌써 산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얼룩이라는 거는, 옷에 묻은 얼룩은 처음에는 묻어서 세제만 가지고 다 빠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가 돼서 썩어보면 그때부터는 절대 안 빠져요. 그러면 왜 안 빠질까? 말 그대로 산소가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산소를 넣어주면 돼. 그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산소계 표백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 산소계 표백제가 산화 표백제의 대명사입니다. 그럼 옥시크린,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옥시크린. 그거 산화 표백제잖아요. 가정에서 쓰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 썩은 얼룩에다가 산소를 넣어주면은 들어가면서 그 수소가 자리 잡고 있던 게 수소가 빠져나가 보면서 산소가 들어가면서 그 썩은 게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온가공인데 문제는 그 산화 표백제가 알칼리입니다. 강알칼리입니다. 강알칼리. 그런데 강알칼리를 싫어하는 섬유가 있죠. 섬유. 알칼리를 싫어하는 섬유는 뭡니까? 실크. 동물성 섬유들은 알칼리를 싫어해요. 그런데 동물성 섬유인 모와 실크의 보온가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산화 표백제를 써야 된다고요. 안 쓸 수는 없어요.